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겸손에 대한 관심은 널리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겸손을 보통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자기과시 시대에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개인주의가 판치는 요즘에 겸손이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겸손하면 나만 손해인 것도 같고, 결국 다른 사람한테 호구 잡히는 것도 같고, 왜 억지로 나의 성과를 감추고 낮춰야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겸손에 대한 명백한 개념 오류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과 리사송 교수는 굴욕은 외적 요인, 겸손은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아이들한테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겸손과 연결된 긍정적 감정에 감사, 자부심, 명성 등이 있고, 부정적 감정에 수치심, 숨기는 거, 굴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된 긍정적 감정도 겸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을 잘 모르니까 대신 자존심이나 자만을 택하기 일쑤인 거죠. 여기서 잠시 겸손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사송 교수님은 메타인지 연구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임포스터라는 책에서 메타인지적 사고법을 설명하면서 겸손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겸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메타인지를 방해합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겁니다. 그건 메타인지고요. 호프 카네기 대학 데릴 판 통계련 교수가 쓴 감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한 4가지 겸손의 형태를 바탕으로 겸손의 형태를 어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관계적 겸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익히 잘 알려진 배우 황정민 씨의 유명한 수상소감 있죠. 이런 사례가 이 관계적 겸손의 형태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는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의 겸손함을 말 한마디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로 지적 겸손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열린 마음이고, 새로운 통찰을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쏟아부어 준다는 말이 있죠. 이러한 지적 겸손은 흔히 알려진 성격 요소 빅5 중에 하나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하고 깊이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문화적 겸손은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의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겸손은 어떤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실존적 겸손인데, 나보다 큰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는 형태입니다. 삶의 궁극적 질문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대자연 앞에서 자신이 작아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마음은 웅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바로 실존적 겸손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가장 상위 단계가 자아 실현 욕구인데, 이런 욕구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의 겸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게임에서 우리가 만렙, 최고 레벨 만렙에 이르렀을 때 갖게 되는 거, 또는 만렙이 되려면 반드시 얻어야 될 경험치가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겸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내 말이 항상 옳다고 믿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지적 겸손이 부족한 건데, 바라지 않던 결과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즉, 자신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이 경직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 믿는 의사결정을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견해는 그게 설령 정확한 근거가 있더라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협상, 타협 이런 걸 꺼리게 되고,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럴 의지가 없어진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하죠. 지적 겸손이 부족해지면 나와 상관없이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겸손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은 왜 중요한 걸까요? 겸손의 첫 번째 위력은, 겸손은 최상의 배움의 자세를 갖게 하는 건데, 특히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겸손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만큼 학생 능력을 높여주고 자신을 이제 성장시킨 것을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인데, 겸손의 애티튜드가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하고 실수에 너그러지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합니다. 지금 처한 현실에서 뭘 더 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거죠. 스스로 낮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이치가 내 머릿속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뇌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좋은 배움의 상태가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겸손은 이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친구를 만들어 준다고도 합니다. 통계련 교수의 겸손의 힘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자면, 진정한 겸손은 그 자체로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루는 그 자체가 성공이고, 자아 실현하는 형태이고, 경이로운 그 자체일 수 있죠.
겸손을 이루는 방법은 이 겸손이 마지못해 그 찾는 도피처가 아니고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 목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졌다고 하는 순간 사라질지도 모르는 어떤 신기루 같은 이 겸손이 쉽게 얻어질 리가 없겠죠. 말 한마디로 뭐 행동 하나로 겸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갖기는 더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성장 또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이고 삶의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겸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인간의 최종 종착지 같은 모습이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 같은 것. 그게 바로 겸손이겠죠.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끈기, 용기 이런 게 필요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보아야 되니까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안의 소리에 더 민감해야 되고 마치 웅장한 대자연을 매일 마주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걸 하기 어렵다면 대자연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생각을 키워야 되겠죠.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 심적으로 자아실현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일단 안정적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만족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겸손은 약간 경이로운 이 태도는 내가 맞춰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듯 가장 선명하게 그 대상에 이렇게 나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에 튠합시다. 감사합니다.